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인 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누구 말이 맞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캐서린 테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학년을 마친 터라 전문 지식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1학년들은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 위주로 배우거든요. 저는 잡다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다양한 종류의 교양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계 문화에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들은 이유는 제게는 미국인으로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다인종 국가이지만 여전히 타인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종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죠. 교수님은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아시아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었는데 세 나라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세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K-팝과 드라마,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저처럼 한국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는 강의에는 몇몇 아시아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어요. 그 중국 유학생들은 항상 몰려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미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날은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강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한국의 세련된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과거 한국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 살던 집, 먹었던 음식들이 매우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풍성한 실루엣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제 눈을 사로잡았죠. 한국 학생들은 전부 패션 센스가 남달랐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은 과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던 그때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저건 다 가짜입니다. 교수님은 무엇이 가짜냐고 물어보았고 중국인 학생은 한국이 전통 의상이라며 말하고 다니는 한복이 사실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입고 다니던 옷을 한국이 훔쳐가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저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학생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것을 훔쳐가서 자기 나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면서요. 저는 한국 학생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한국인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은 그런 중국 학생에게 말로만 우기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은 소수민족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에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강의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교수님은 다음 강의 시간까지 한복이 중국의 의복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수업을 방해한 대가로 학점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고 다음 강의 시간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후로도 중국 학생의 한국 꼬투리 잡기는 계속되었습니다. There's something that we don't like about South Korea. Like just little thing like they claim a lot of things exactly from South Korea, which is not. 한국은 중국의 것을 시기해서 한복도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고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공자마저도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 말했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오염을 중국의 탓인 것처럼 조작하여 중국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중국 학생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며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만 반복했죠. 중국 학생은 심지어 한국인들이 쓰는 한글이라는 언어가 중국의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근거를 들어 한글은 만든 이와 만든 과정이 자세히 남아있는 세계의 유일한 문자이며
한글이 한국의 고유한 문자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비열하게 자료를 조작하고 세계를 속인다며 한국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중립이고 뭐고 중국 학생과 같은 강의실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빽빽 질러대니 귀가 아파서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까지 와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지식이니 증거와 논리 없이 고집만 부려대는 것도 정말 보기 싫었죠. 그날에는 아시아 국가의 군사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휴전 국가였으니까요. 학생들은 한국이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 적대국인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학생이 또다시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말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나 하자면서 말이죠. 단순히 군사력 순위를 넘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같은 전문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이거라니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까지 묵살해버리는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중국 학생에게 왜 중국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말에 중국인 학생은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무려 3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죠. 전 세계에서는 3위이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군사력 부분에서는 조명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은 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7억 명이 넘지만 한국은 2,500만 명에 불과한다는 말로 중국의 군사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왜 자기 나라 군사력을 말하는데 굳이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두는지 이상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의기양양하던 그때 교수님은 동원 병력은 중국이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임은 변함이 없고 한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보다 한국의 군사력을 조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는 듯 교수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 중국인이 소리까지 크게 질러대니 저는 중국 학생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중국 학생은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교수님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생각하는 명확한 근거를 대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탱크와 미사일, 신식무기를 갖췄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춘 주장이었고 세계 국가 군사력 지수는 엄중한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중국 학생의 말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중국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일 것임이 분명했어요. 교수님은 흥분해서 말을 쏘아붙이는 중국 학생에게 중국이 수적으로는 우세한 게 사실이나 중국이 한국을 하루 만에 함락시키는 건 판타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한국의 거짓말만 믿고 편파적인 강의를 한다며 분노했어요. 한국에게서 돈을 받은 게 분명하다며 소리치는 무례까지 저질렀죠. 교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다며 중국 학생의 행동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마디만 더 얻는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 하자 그제야 입을 다문 중국 학생에게 교수님은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많은 무기를 보유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떨어진다며 한국의 공군을 예로 드셨는데요. 한국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웬만한 중국 전투기는 압살해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중국 학생은 중국도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제대로 알아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레이더에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전투기 한 대를 상대하려면 중국의 전투기 수십 대는 끌고 와야 게임이 된다는 말씀에 중국 학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중국은 그토록 자신하던 항공모함의 개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국방비를 확장했고 세계 군사력 순위 4위로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중국 학생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받자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교수님은 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유럽 나토의 최대 규모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로 군대를 재정비하는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폴란드가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무기 제작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르며 빠르게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고 성능 무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한 나라의 군부대가 한국의 무기로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 이래도 한국이 그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중국 학생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한국의 군사력을 까내렸습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것을 들먹이며 한국은 적국을 부수고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뿐이다. 지금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전부 전쟁 준비를 위해서다라고 말했죠. 한국과 달리 중국은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라 주장했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의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영토의 크기를 비교해 보여주었고 저 작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전쟁이 발생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그리고 그중 절반이 중국의 침략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침략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워왔지만 중국은 침략을 위해 군사력을 키웠고 지금도 다른 나라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학생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만 빼고 말이죠. 저는 한국이 1000번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거나 정복되지 않았음에 감명받았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교수님의 말을 직접 증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죠. 저는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가진 쉬는 시간에 한국 학생에게로 가서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 학생은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전쟁사를 설명해 주었는데 짧게 들은 내용이었지만 너무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전략으로 적군을 괴멸시킨 한 장군의 내용도 있었는데 만약 이런 전략가가 한국에 또 나타난다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게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겠더라고요. 전쟁은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자 잠시 휴식한 후 강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권 지수에 관련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도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 건 흥미로웠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품을 물며 기겁하는 중국 학생의 불평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권 순위마저도 높았습니다. 공동 2위였죠. 그런데 역시나 중국 학생은 공동 2위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렸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공동 1위 국가가 6개고 2위 국가가 3개이니 한국은 7, 8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2위라고 하면 순위가 높아 보이니 7위라고 낮춰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7, 8위도 높은 순위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양 말하기에 중국이 한국과 비슷한 순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순위는 고작 66위에 그쳤습니다. 홍콩과 대만이 각각 19위, 35위인데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국을 보호한다는 강대국이 66위인 것이죠. 고작 66위인 중국이 공동 2위인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라는 학생들의 말에 중국 학생은 자신들이 66위인 것은 다른 강대국들이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힘이 날이 갈수록 세지니 이런 식으로라도 중국의 길을 꺾어 놓으려 한다는 것이죠.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인 저희는 중국 학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의 견제 방법이 여권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라니 중국 학생은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 학생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중국의 여권 순위가 강대국의 순위 조작 속에서도 무려 19위나 올랐고 이는 중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 중국인들은 모두가 이런 걸까요? 저희가 있는 이 학교에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온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는데 모두가 중국 학생의 생각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대체 왜 저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강의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중국 학생에게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는 영국인 유학생 에란스는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대학까지 온 건지도 의문이라고 할 정도였죠.
중국은 순위가 올랐으니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한국은 3위에서 7위로 내려갔으니 국제적 위상이 낮아진 것이라는 중국 학생의 말에 교수님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는 작년과 똑같이 193개국으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위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가 194개국이며 1위와 2위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려주셨죠.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학생은 유럽 국가의 입국 심사대에는 EU 국가와 그 외 국가 여권 소지자들의 통로가 따로 있는데 한국인들이 EU 국가의 통로를 함께 쓰고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입국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입국하는 반면 단체로 온 중국 관광객들은 길게 줄을 서서 몇십 분 동안 입국 심사를 기다렸다고 했죠. 중국 학생은 이 모든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이야기라 말했지만 이런 경험담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우기는 것도 포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중국 학생은 지칠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점점 떨어질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과 같은 여권 파워를 잃어버릴 거라며 또다시 한국을 걸고 넘어진 것이죠. 눈과 귀를 모두 막고 한국의 우수함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추켜 세우는 그의 태도에 질려버린 학생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중국인이라면 한국의 여권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서양인들은 아시아인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이 이를 이용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인들이 왜 덜 떨어진 한국인 행세를 하겠냐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또 다시 곳곳에서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 한국인들은 행동이 부지런하고 일머리가 있어서 많은 농장주들이 환영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필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직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 한국 직원이 어느 날부터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에 집중하지 않아 열에 8번을 실수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 한국인인 척 속여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행을 즐겨하는 한 학생은 중국의 여권 순위가 낮을 것을 이미 예상했다고 합니다. 중국 여행객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항상 시끄러웠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새치기는 얼마나 심한지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 여행 무리들이 새치기를 시도해 싸움이 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죠. 반면 한국의 여권 파워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학생이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은 티가 났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전화도 나가서 받는 모습을 보며 참 배려심이 깊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이번에는 한국 학생의 차례였고 그는 자신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겪었던 어이없던 일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에게 경찰 아버지를 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한국인이 경찰서로 잡혀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같은 한국인이 대화를 시도하면 말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경찰에 잡혀온 한국인은 식당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분에 못 이겨 술병을 깨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경찰서에 잡혀있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한국인이 나타나자 당황했는지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렸고 곧이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한국인 행세를 한 중국인에게 화를 냈고 그 동네 중국인들끼리 문제를 저지르면 한국인 인척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한국 학생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중국인들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때마다 한국인 인척하는 건 중국인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이고 이건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요. 이에 교수님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의 행동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여권 지수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된 국가가 많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미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중국 학생은 한국이 중국의 의복, 언어, 하다못해 알파벳까지 훔쳐갔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과 민족성이 중국의 발끝도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중국보다 밑에 있고 중국인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죠. 그 중국 학생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세뇌된 사람처럼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될 텐데 부디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대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사연은 미국의 한 대학 강의 중에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에 대한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고 나니까 진짜 저도 궁금해져요. 정말 중국인들은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사는 걸까? 라는 생각 말이죠.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인데 주말 유쾌하게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